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조영입니다. 오늘은 논밭 팔아서 인셀덤에 올인할 뻔했던 75세 노인의 구출 스토리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판다TV 유튜버 연정민 코치님과 만났어요. 우선 이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연정민 코치님은 인셀덤 대리점장이 되기 위해서 무려 1억 8천만 원의 화장품을 사재기했어요. 그리고 상위 점장들의 말만 믿고 얼굴 경영과 시스템에 올인했었죠. 하지만 그건 돈 버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서 결국 시스템 참석을 멈췄고 방법을 찾던 중에 아이스강 대표님의 PCM 교육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이스강 대표님께 배운 콜드콜 기술로 1억 8천만 원의 사재기 제품들을 모두 완판했고요. 1년간 무려 6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셀덤 본부의 어이없는 갑질로 인해서 그분은 대리점장 코드를 박탈당했고 현재는 자신의 개척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세일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세요. 이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인셀덤 사업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드릴 바로 그 75세 노인분이세요. 그분은 인셀덤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5kg 정도를 감량하자 제품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미 엄청난 사재기를 해서 한 5,500만 원 매출을 마무리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1,650만 원의 유지 매출을 2달간 더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3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끌어올 곳이 없던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평생을 바쳐서 읽어온 농가 밭을 팔아서 인셀덤 사업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행히 그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기 전에 연정민 코치님의 유튜브를 보고서 연락하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5kg의 감량이 농가 밭을 팔 정도의 일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엉뚱하고 무모한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이해해 봤는데요. 우선 심리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작하는 사람과 조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존재하며 양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히 심리가 조작되는 사람은 심리를 조작하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은 이런 굳은 믿음을 이용해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착취를 일삼는 거죠. 즉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은 심리가 조작되는 사람이 지불하는 바로 그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 훗날에 이 심리 조작이 풀리고 나면 본인들이 이용당했거나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인셀덤 대리점장들이 큰 돈을 잃은 후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셀덤은 7일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7일간 매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성공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얼굴이 바뀌면 제품은 알아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죠. 그러면 평생 농사일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그 75세 노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내가 이 집단에만 속하면 나에게도 성공이란 것이 자동적으로 좀 지워지면서 느지막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농사라는 한 분야에만 평생을 바친 분이라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 조작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폐쇄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다행히 그분은 더 큰 돈을 잃기 전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셀덤이나 다단계 사업자들은 제품 종교에만 빠져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빅 비즈니스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우선순위의 가장 마지막 조건으로 봐요.
그 사업자들은 주로는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사명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소통 기능은 충분한지, 짜여진 시스템은 효율적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모든 걸 다 따져보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고려한다라고 해요. 인셀덤이나 다단계 사업자들과 완전 반대의 방식이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건 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사업에서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돈부터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분명 달라요. 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맞바꾸게 되죠. 이게 나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박스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잃지 않으시길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